안녕하세요, 도리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를 보게 되면은 소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계속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꼭 지난번 시간에 보면은 구조체랑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클래스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 그리고 클래스에서 쓰이기 때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 보통 보면은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을 치거나 할 때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클래스랑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상속이 뭔지, 접근 제한자라는 게 뭔지, 캡슐화가 뭔지, 다양성이 뭔지, 뭐 오브라이드, 오버로드가 뭔지, 그 다음에 파셜 클래스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생성자가 뭔지, 그 다음에 소멸자가 뭔지, 뭐 이런 내용들 이 다 나올 거고요. 그 보면은 다 연관돼 있어서 이론적으로도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조금 특이하게 원래 이제 제가 이 PPT들을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1강부터 쭉 다 모아서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한번 드릴 텐데 좀 쪼개서 올리고 있는 것들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아놓는 약간 명칭 부분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클래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적어놨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강의 때는 특별히 3장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지난번 예제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맨 밑에다가 상황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예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거기에서 상황판만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보면 클래스와 관계된 내용들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클래스의 생성 및 사용 이래가지고 여기 클래스에 대한 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생성자가 뭔지 소멸자가 뭔지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상속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자식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상속은 부모 클래스가 두 개가 있으면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 하위 항목들을 필드랑 생성자랑 소멸자랑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하위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면 굳이 다 만들지 않고도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퍼블릭이라든지 이제 프로텍트라든지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요 필드라든지 생성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보게 하는지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호화나 뭐 정보 은닉 관련된 부분이랑도 묶여 있는데 내나 여기에 필드가 있는데 이거를 뭐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필드와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필드. 그러니까는 뭐 쓸 수만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읽기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랑 오버로드가 가장 비교가 많이 돼요.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버로딩이라고도 하고요. 오버라이딩이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이제 메서드를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인데 여기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이 변수들 인자들을 여러 개를 넣어놨잖아요. 그 인자들을 다르게 해서 뭐 같은 함수를 여러 개 쓸 수 있게 만드는. 요거는 나중에 스트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찍어봐도 거기에 보면은 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값들을 다른 걸로 넣어가지고 같은 함수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연산자를 재정의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거는 이제 메서드를 기존에 있던 거를 불러와서 같은 이름인데 아예 다르게 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뭐 sun이랑 moon이랑 star를 더해가지고 결과를 던져줬는데 뭐 똑같은 함수지만은 얘를 뭐 곱하기해서 던져준다든지 앞에 거 두 개는 더하고 뒤에 건 빼고 해서 던져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셜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여기 있다. 클래스를 분산시켜 놓은 그냥 간단하게 클래스를 찢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클래스인데 여기에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얘네들에 대한 예제는 거의 안 할 거고요. 클래스에 대한 구조랑 생성자, 소멸자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건데 생성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래스를 쓸 때 보면은 보통 new를 써가지고 new 그 클래스는 C 플레이어는 클래스에서 C 플레이어란 클래스를 만들고요. 호출을 할 때 C 플레이어는 뭐 CP는 new 해가지고 C 플레이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따잖아요. 그 부분을 new를 할 때 보면은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하나 생겨요.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얘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할 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예,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생성할 때 new 할 때 이제 뭔가 여기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만들어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멸자 같은 경우는 여기 물결 표시를 하고 생성자랑 똑같은 이름을 쓰면 되는데 얘는 사용자가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얘가 이제 클래스가 쓸모 없어졌다, 지워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알아서 호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종료될 때 뭔가 다른 작업을 하거나 값을 초기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종료되는 시점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만들어 놓어도 되고요. 보통 그 정도를 할 거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에서 여기 상황판만 추가를 해서요. 이렇게 한 턴이 끝날 때마다 턴을 비교를 해서 값이 어디가 얼마만큼 더 큰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턴이 끝나면은 누가 이겼는지도 판단을 해주는, 기존에는 팝업이 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만 변형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불러오고요. 제가 이제 결과를 올려드릴 때는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12 클래스라고, 지금은 그냥 11강의 했던 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만들게요. 그래서 클래스를 지난번에 보면은 구조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클래스로 한번 바꿔보라고 했는데 요청을 드렸었는데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1차적인 거는 구조체로 지금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클래스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구조체를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지우면 안 되나? 나중에 써야 되나? 나중에 쓰자. 일단 구조체를 숨겨놓을게요. 주석 처리할게요, 다. 왜냐면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쓸 거거든요.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변수를 다 일단은 빵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네,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 생성을 했잖아요. 클래스 생성까지 했고요. 클래스 생성한 거를 기존의 구조체를 넣어놨던 애들을 똑같이 클래스만 넣을게요. 구조체는 그대로 놔두고요. 구조체에 이름이 있던 부분을, 지금 에러가 나는 부분을 다 클래스로만 바꿀게요.
그러니까 구조체랑 클래스의 차이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잠깐 뭐가 빠졌네? 전까지 지켜야 돼. 네, 여기 보면은 다 클래스로 바꾸고 있죠, 지금. 기존의 구조체였던 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클래스로만 바꾸고 있어요, 지금. 구조체로 써도 되고 클래스로 써도 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됐죠? 다 클래스로 바꿨어요, 지금. 다 클래스로 바꿨고요. 얘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빌드 됐고요. 네, 실행을 하면 똑같이 실행이 되고요. 눌려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결과도 똑같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체가 정답이다, 아니면 클래스가 정답이다, 이런 거는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조체를 쓰셔도 되고요, 클래스를 쓰셔도 돼요.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솔직히 프로그램을 볼 때 성능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띄지도 않죠. 이 정도 프로그램은 성능 차이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재미를 붙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엑셀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놨다가 데이터를 엑셀에서 한 줄씩 불러와서 뭐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 걸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데이터량이 뭐 연산이 한 10,00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처리량이 엄청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니까 속도가 뭐 한 10초 걸리던 게 1초 만에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속도도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보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구조체를 클래스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바꿔볼게요. 클래스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클래스 외부로도 해도 되고, 일단 명칭 자체가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만들어도 돼요. 외부에서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를 여기 바깥에도 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실행을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네, 클래스 단위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쪼개져 있고요.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같은 네임스페이스면은 같은 클래스를 그냥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호출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클래스,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은 이제 네임스페이스 경로까지 찍어주면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요 바깥에 있으나 아니면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여기 솔루션에다가 솔루션 바로 밑에 보면은 네, 저기 솔루션 만드는 거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추가가 있어요. 추가. 여기서 새 항목, 그러니까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 항목이 보면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폼을 하나 더 만들지, 유저 컨트롤을 만들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클래스를 만들 거니까 클래스를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C 플레이어라고 딸게요. C 플레이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는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또 집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C 플레이어라는 클래스에다가 그냥 아까 있던 항목들을 다 집어넣을게요. 다 집어넣고 코드 보기,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지우면은 에러가 뜨겠죠, 당연히.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클래스 해가지고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C 플레이어로, C 플레이어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C 플레이어 찍어보면 있죠. C 플레이어로 바꿔주면 돼요. 클래스를. 기존에 이제 C 클래스 플레이어라고 돼 있던 거를 C 플레이어로 바꿔놨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 그냥 쓰면 되고요.
이제 여기 클래스 변수명만 그대로 가져가고, 왜냐면 변수명을 바꾸게 되면은 뭐 여기 적용했던 것들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C 플레이어를 두 개를 생성을 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차이가 안 나죠? 에러가 안 나요. 똑같이 실행이 돼요. 실행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클래스들을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독성이 높겠죠.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하고 불러오기도 편하고. 이렇게 보면 아까 네임스페이스도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클래스를 생성하셨는데 만약에 C 플레이어를 딱 쳤는데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네임스페이스가 다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랑 새로 만든 클래스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래스의 폼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틀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름을 바꿔버리면 11 스트럭처인데 얘는 12 클래스로 해서 하나 바꿔버리면 네, 오류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 C 플레이어가 없거든요. 못 찾아요. 여기서는 이름이 네임스페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네임스페이스를 제가 뭘로 땄냐면 여기서 찾을 때 언더바 12 클래스라고 땄잖아요. 여기서 언더바 12 클래스라는 놈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언더바 12 클래스가 있죠. 여기 안에 보면 C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다 불러다 주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요. 유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C 플레이어 해서 여기 네임스페이스 12 클래스에 있는 C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12 클래스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C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CP라고 재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재정의를 해서 그냥 CP 해서 찾아도 돼요. 이거 CP라고 해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C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CP로 바꾼 거예요. 지금 조금 빠르게 몇 개가 쑥쑥 지나갔죠. 똑같습니다. 다 CP라는 놈이랑 C 플레이어 네임스페이스의 C 플레이어라는 거랑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진 않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냥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은 오케이죠. 물론 성능이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뭐 가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챙기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기능이죠. 기능이 되면은 되죠. 성능은 차차 늘어나게 돼 있어요. 쓰다 보면 자기가 익숙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내가 썼는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다 보면은 이게 성능이 더 좋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더 좋은 성능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따로 빼서 쓰는 게 더 편하고요.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더 편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지금 한 100줄, 200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00줄, 10,000줄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분리를 안 해놓으면은 소스를 찾기도 힘들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찾아놓으면 좀 편하죠. C 플레이어라는 놈이 기존에는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에 그냥 있는 거죠. 바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바꿔볼까요? 한 단계만. 여기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지금과 같은 코딩 방식을 조금 하면 어떨까라고 권해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판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일단은 상황판을 만들고요. 제가 이번 강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여기 그 시작하는 부분만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렵게, 아니면은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 일단은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할 게 없으니까 리스트 박스의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예쁘게, 보통 전광판 같은 느낌 들게, 약간 어두운 색 계통으로. 너무 시커먼데 조금 더 밝은 거, 조금 더 밝은 거, 다크그레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는 흰색 하면 좀 예쁘게 들어가요. 많이 쓰는 거거든요. 거는 약간 디자인 자체가 예전에는 화이트 계열로 좀 많이 넣었다가 요새는 조금 블랙 계열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권하는 거죠. 그냥 하셔도 되는 거죠. 이런 디자인도 보고 저런 디자인도 보시면은 내가 만들 때 많이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얘 이름은 콩이 아니고 얘를 찍어야 되는데, 리스트 박스의 이름은 뭘 딸 거냐면, 어디였냐, 리스트 박스 전광판인데 뭐 아우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네, 이렇게 일단 따놓겠습니다. 따놓고요. 코드는 기존에는 구조체를 썼다가 구조체를 클래스로 다 바꿨다가 클래스를 밖으로 뺐다가 클래스를 아예 다른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거기다가 새로 생성을 하는 것까지 했죠. 지금 클래스가 여기까지 옮겨갔어요. 똑같은 파일인데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옮겨보고 막 이랬어요. 다 돼요. 지금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체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자주 쓰는 부분들이랑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뒤졌을 때 사람들이 구조체랑 클래스 비교할 때도 좀 많이 쓰던 부분이, 여기 보면은 필드 값들 있잖아요. 간단한 구조를 저장하는, 값을 저장하는 간단한 부분들. 요런 거는 보통 구조체를 쓰고요.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 네, 그 부분들만, 거의 구조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결과들 반환하는 그런 함수들 있잖아요. 메소드들. 뭐 이런 것들은 클래스로 따가지고 계산하는 메소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때마다 호출해서 계산만 하고 빼고 계산만 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구조체를 남겨놨는데, 제가 가장 즐겨하는 형식, 이거 제일 범용적으로 쓰는 형식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체를, 아까 구조체를 다시 살리고요. 살리고, 이 구조체에서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지울게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필드값만 필요해요. 말 그대로 구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스트럭처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몇 회 진행 중인지, 그 다음에 해는 몇을 받았는지, 달은 몇을 받았는지, 별은 몇을 받았는지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달별이 더한 값이 몇인지 요것만 딱 가지고 있을게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그대로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들을 일단은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안 쓸 거고요. 클래스를 어떻게 쓸 거냐면, 클래스 안에는 구조체 다 지워버리고요. 구조체는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거 오타가 났었네요. 이제 값들을 반환하는, 반환값만 넣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텍스트로 뿌려주는 부분들, 이거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할게, 값을 비교하는 거를 하나 만들게요. 전광판에 뿌려줄 거니까 문자 형태로 해서 값을 비교하는 거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는 뭘 넣을 거냐면 횟수를 받을 거고요. 몇 회. 그러니까 플레이어 지금 몇 회차인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번의 카드 값을 더한 값.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번의 카드 값을 더한 값. 아까랑 뭐가 틀리냐면, 아까는 이게 말 그대로 플레이어 1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플레이어 정보가 아니고요. 플레이어 값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들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어만 호출을 해서 여기에서 해, 달, 별 값을 던져주면 그냥 값 더해가지고 반환만 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리절트 텍스트라는 거를 호출만 하면 얘는 그냥 호출하면 돼요. 여기도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호출을 하면 int i count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int i sum 있고 문 있고 스타 있고 카드 sum까지 int i 카드 sum. 네, 여기 인자들을 다 넣어주면 요거 sum이구나. 잠깐만요. 이것도 잘못됐는데 얘가 잘못된 거네요. sum. 네, 여기에서 그래서 카운트 값 넣어주고, 그러니까는 얘가 플레이어 1인지 2인지는 몰라요. 근데 1이 얘를 사용할 때랑 2가 얘를 사용할 때랑 똑같이 인자들만 넣어주면은 얘는 1이 호출을 하든 2를 호출하든 요 문장을 만들어서 그냥 배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뭔지 모르겠는데 호출을 하면 몇 회인지를 보고 1이랑 2가 값이 몇인지를 보고 비교를 해서 뭔가 값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카드 썸에서 p2 카드 썸을 빼면 이제 1이 큰지 2가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체크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1, 2, 2보다 큰 거겠죠. 그죠? 1에서 2를 뺐으니까 1이 만약에 10이고 10 빼기 2면 8이잖아요. 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죠. 근데 만약에 10 빼기 20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니까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게 클라 그러면 음수가 나올 거고 첫 번째 게 크면은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면 무조건 앞에 게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스트링 포맷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몇 회차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몇만큼 더 크다. 만큼 더 큽니다. 라고 해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플레이어 1이 크다 그랬죠. 0보다 크니까. 계산해보면은 되죠. 요거는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가 큰지는 아이 체크 해주시면 되죠. 뺐으니까, 뺀 값이 남은 값이니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else if, 요거 비교할 때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이 체크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지금 플레이어 2가 더 큰 거죠. 이거를 갖다 쓸 건데, 지금 이거 음수잖아요. 여기다 2가 더 크니까 지금 만약에 2가 더 크면은 얘가 음수잖아요. 지금 아까 10에서 2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이어 2가 잠깐만요. 플레이어 1이 요거는 플레이어 2가 몇만큼 더 큽니다 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몇만큼이죠. 근데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숫자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요. EBS, math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 요거 보시면 수학 함수에 대한 상수 및 정점은 삼각, 로그, 기타, 수학에 관련된 거는 일단 요거 찍어놓고 쓰시면 돼요. math 찍어놓고 뒤져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절대값을 반환하게 돼 있죠. 바로 반환하시면
음수가 절대값이 반환이 돼요, 바로. 그죠?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매스가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당황하지 마시고요. 매스가 생각이 안 나시면은 간단한 거 있죠. 우리 한수 시간 때 많이 했던 거. 음수를 양수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코딩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르게 쓰셔도 돼요. 생각해보면은 다르게도 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르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 에러 나는 거는 아직 리턴이 다 안 돼서 그래요. 반환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else if도 안 탈 경우에는 무조건 else를 태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뭘 반환할 거냐면 0보다 큰 거 했었고 작은 거 했으면은 0이 있겠죠. 0. 뭐 크거나 작은 게 아니면 0일 테고 그거 아니면 전부 다 태우면 되죠. 그건 무조건 같은 거죠. 같은 거. 스트링 포맷해서 이거 스트링 포맷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왕하는 거니까. 자, 스트링 포맷을 해서 여기다가 회차를 넣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몇 회차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i 카운트를 넣어줄 테니까 i 카운트 회차인데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의 값이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떠요. 아까 같은 경우는 else if까지 썼을 때만 해도 얘가 에러가 떴었는데 지금은 else까지 쓰니까 에러가 안 뜨죠. 왜냐면은 else if까지 썼으면은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나머지로 빠지잖아요. 그냥 밑으로 빠졌는데 반환할 게 없죠. 지금 리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환을 못하니까 에러가 뜨는 건데 else 같은 경우까지 붙여버리면 else는 지금 위에 조건에서 안 걸리면 무조건 얘를 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얘를 들어왔다가 안 거치고 밑으로 바로 빠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반환이 된다는 거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 만들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건데 다 끝났을 때 결과 비교하는 스트링 플레이어 리절트 결과 비교하는 놈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쓰면 되겠네요. 비교값만 결과값만 받아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니까 이거 쓰고요. 이거 기존에 띄웠던 게 있죠. 밑에 보면 요거 비교하는 결과를 체크하는 진행 횟수에 따라 결과를 체크하는 부분 있었죠. 거기에서 플레이어 1과 2의 썸값만 비교해서 체크를 했었죠. 이거 그대로 옮길 거예요. 그대로 옮길 건데 1과 2가 틀리니까 썸을 그냥 여기다가 바로 떠줘주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어 2도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로직들을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값도 그대로죠. 이름만 바뀐 거고. 근데 메시지 박스도 안 쓸 거니까 얘는 얘는 또 다르게 리턴만 해도 되는데 리턴해야 되는데 다르게 리턴하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리턴을 결과값을 받을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위값을 빵으로 empty로 지정을 하고요. 이거를 다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다 넣어줄게요. 리턴 값을 다 넣어주고요. 얘도 이겼다는 거를 리턴을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타면 무조건 리턴 값에 뭐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도 돼요. 얘는 안 들어가도 만약에 얘가 없어도 어쨌든 이 코드 무조건 돌고 빠지는 데가 맨 밑으로 가서 빠질 거잖아요. 여기다가 리턴을 하고 위에서 만들어 놨던 값들을 여기다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위에 거랑 여기 차이가 뭐냐면 위에 거는 이 부분이 빠지면은 리턴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마지막에 리턴을 하니까 이 부분이 빠져도 기본적으로 해주는 리턴이 있다는 거죠. 에러는 안 떠요. 결국엔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도 써도 되고 저렇게도 써도 되고
각 항목마다 리턴을 해줘도 되고요. 근데 이건 빠짐없이 해줘야 되겠죠. 다 해줘야 되겠죠. 비는 데가 있으면은 에러를 알려줄 거예요. 그거 아니면 리턴할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요. 이 변수에다 값을 다 넣고 마지막에 리턴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방법만. 일부러 하나씩 다 써놨어요. 얘도 두 종류를 써놨고요. 지금 코드에서 정답을 찾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이것도 짜보고 저것도 짜보고 다른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내가 따르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시면 돼요. 고민을 하시면서 짜면은 그냥 짜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실력도 금방금방 늘겠죠. 보고 따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스트럭처 구조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 볼게요. 다시 i 넘버 값을 아까 체크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면은 썬에다 넣어주죠. 구조체에다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것도 구조체에다 넣어줄 거고요. 얘도 구조체에다 넣어줄 거고 얘도 구조체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넣어주고 기존에 구조체 썼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체 다 쓰고요. 어쨌든 클릭을 하면은 리절트로 가겠죠. 리절트가 마지막에 있는 요 함수. 이제 요것만 손대면 돼요. 기존 거랑 거의 똑같은데 요것만 손대면 돼요. 요것만 손대면 되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클래스 플레이어 카운트를 구조체에다가 카운트를 일단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 썸 값을 넣어줄 거죠. 여기다가 썸 값을 넣어줄 건데 호출을 하는 클래스는 우리가 새로 만든 클래스 있잖아요. C 플레이어 이걸로 호출을 할게요. 기존에는 플레이어마다 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C 플레이어에 계산식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2.클래스 뭐였더라? 12.클래스에 C 플레이어라고 만들었었죠. 이름은 C 플레이어. 이거 일단 만들어 놨나 본데? 위에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게 C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유징 지울게요. 넣어놓을까? 유징도 놨죠. CP 만들어놨으니까 CP 쓸까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CP는 쓰지 말고요. 이거는 어딨지? 없죠? 없어요. C 플레이어 쓰시죠. C 플레이어라고 해서 쓰고요. U로 해서 생성을 해주는데 CP로 생성할 건 아니고 같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쓸게요. 안 헷갈리게 하려고. C 플레이어 하고요. C 플레이어에 있는 카드썸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거를 호출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는 C 플레이어가 기존에는 플레이어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함수만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구조체에 있는 썸이랑 문이랑 스타에 대한 값을 넣어서 계산만 해가지고 받아올 거예요. 리절트도 C 플레이어에 있는 리절트로 호출할 건데 여기다가 제가 인자 값들을 넣었었죠. 카운트 값 넣어줄 거고요. 지금 넣어줄 건 더 많아졌어요. 여기에다가 점 카운트, I 카운트 값 넣어주면 되죠. 또 뭐 있나? 카드 썸도 있네요. 지금 썸은 카드 썸까지. 여기 있는 인자 값들을 다 불러놓은 거죠. 이거 구조체만 던져줘도 돼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걸 이렇게 먼저 할게요. 자, 1회 카드 썸. 왜냐면 전역으로 전역으로 만들었구나. 딴 데서 가지고 오려면 어쨌든 네임스페이스가 틀리니까. 네, 이렇게 딸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따놓으면 플레이어 1번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뭐가 틀린지. 안 틀리니까 지금 하려고 하겠죠. 거의.
일단 중단점을 잡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드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찍었는데 지금 별을 선택했잖아요. 카운트가 빵인데 구조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구조체니까, 그러니까 구조체랑 클래스 위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클래스고 얘는 구조체예요 지금. 그래서 구조체에 카운트를 하나 올리고요. 1이 됐죠 카운트가. 그리고 카드 썸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썬 값, 아까 썬만 선택했으니까 썬은 11이고 나머지는 빵빵빵일 거예요. 빵빵빵. 그래서 이것만 더해가지고 나오면은 클래스에서 이 수식만 계산해서 나올 건데 이거 계산해서 나오면 11이죠. 그래서 11을 구조체 안에다 다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결과 텍스트만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서 텍스트 값만 받아오게 해놓고요. 텍스트 값 만들 때 필요한 인자들만 쭉 다 넣어줬어요. 가지고 있는 인자들. 그거 가지고 결과 값만 받았죠. 이렇게 아까 만들어서 이거를 화면에 뿌려줬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당연히 거의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똑같이. 이거 떼가가지고 이거 다 2로 바꿔주면 되죠 뭐. 손이 많이 가는데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클래스는 손을 안 대도 돼요. 기존에는 플레이어 1번 클래스, 플레이어 2번 클래스 따로 줬잖아요. 근데 수식만 계산해서 뺄 거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를 호출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바뀌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찾을 때는. 지금 선언은 더 많이 했지만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이게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수정할 때. 리절트 2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중단점은 지우고. 네,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밑에다가 이제 결과를 체크하는 부분 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과 체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이제 추가를 할 때 조금 더 쉬워지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돌아온 건데 결론은 ST 플레이어 1번에 대해서 카운트랑 그 다음에 ST 플레이어 2번에 대해서 카운트랑이 같은 거라는 거는 한 해를 돌면은 얘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 돌아야 얘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돌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1일 거고 한 바퀴 더 돌면은 얘도 2고 얘도 2겠죠. 그렇단 소리는 둘 다 한 번씩 한 거예요. 둘 다 한 번씩 해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두 바퀴 돌았을 때 선택을 1도 선택하고 2도 같이 선택을 했을 때 둘 다 한 번씩 선택을 했을 때마다 뭔가 호출을 해서 록을 찍어주고 싶은 거고요. 할 때마다 뭘 찍어줄 거냐면 지금 뭔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해서 찍고만 있죠. 왜냐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C 플레이어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저희가 아까 플레이어 페어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iCount 들어갈 건데 지금 카운트는 1번, 2번이 똑같죠. 같을 때만 타겟을 했으니까 1번을 넣어도 되고 2번을 넣어도 돼요. 저는 뭐 2번 플레이어까지 완료한 뒤에 넣으니까 2번 플레이어에 대한 카운트를 넣을게요. 1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플레이어 1에 대한 카드 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에 대한 카드 썸 넣어주면 지금 보면은 우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뭘 안 닫았다. 애들을 하나 안 닫았. 여기 보면 클래스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정의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정의된 대로 갈 수 있는데 아까 클래스에서 만든 게 이 부분이었죠. 체크를 해서 뭐 문자 값을 스트링 값을 반환시켜주는 계산 다 해서 반환시켜주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부분 들어가서 이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과를 바로 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까지 다 체크를 하면
결국에는 이번에 카운트가 끝났으면 5회가 끝났으면 다 했으면 마지막까지 다 돌았으면 뭘 해줄 거냐면 똑같이 여기다 아이템 한 번 더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아까 C 플레이어에다가 엔드 플레이어 리절트 이것까지 넣었었죠. 썸값만 넣어주면 되니까 얘네 두 개 썸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하면은 이번에는 플레이어 리절트에 대한 아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한번 잠깐만요. 뭐가 들어갔지? 여기서 시작되는 12 빼기 12. 아, 여기 없다. 그러니까 스트링 포맷을 썼는데 넣어준 게 없죠. 여기 깜빡했네요. 아이카운트가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넣어달라 그랬는데 넣어주는 거를 안 만들었으니까 에러가 난 거고요. 다시.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거 눌릴 때는 안 들어갔다가 두 번째 거까지 플레이어 2까지 하고 나면 여기다 하나 넣어주죠. 하나 넣어주는데 지금 플레이어 2가 원래 음수가 떠야 되는데 양수가 뜨죠. 양수 계산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3회, 그 다음에 4회, 5회까지 하면 5회를 하고 갑자기 5회 차에서 1이 이겼네요. 플레이어 1이 이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뿌려주는 거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길게 했는데 지금 몇 분 됐죠? 잠깐만요. 40분을 했는데 너무 길게 50분을 했네요. 50분 너무 길게 했는데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길게 갔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성자랑 소멸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만 하고 넘어가려고. 원래 목적이 그거였는데 코드를 뭐 이렇게도 짤 수 있고 저렇게도 짤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 여기 보면은 생성자라는 놈이 있고요. 소멸자라는 놈이 있는데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지정해서 사용해야 되며 클래스가 생성될 때 호출이 된다. 그리고 소멸자는 클래스가 소멸될 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 퍼블릭해서 뭐 만약에 클래스랑 동일한 명칭으로 똑같이 함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에러가 떠요. 무조건. 맞죠?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면 에러가 떠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리턴 멤버 이름은 바깥쪽 형식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이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생성자 써야 되거든요. 생성할 때 무조건 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환 형식은 무조건 없어요. 얘는 형식 자체는 이렇게 따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저희 생성자 생성할 때 중단점 찍어서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처음에 여기 생성될 때, U 탈 때, 요때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전역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쓸 때가 리절트밖에 없으니까 리절트 할 때 한번 생성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요거 딱 실행하면 처음에 함수 호출될 때는 안 뜨다가 이거 클릭 딱 하면 U 들어가죠. 요때 딱 타요. U 하면 아까 U 하고 나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생성되는 시점에 뭔가 들어오는데 이 시점에 뭘 할 수 있냐면 뭔가 여기 문자도 넣었으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전역 변수가 변수를 하나 지정해 놓고요. iTest는 0이었는데 얘 생성할 때 플레이어로 이건 나중에 체크하고 생성할 때 얘를
뭐 1로 넣을 수도 있겠죠. 1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넣어볼게요. 호출을 하면 여기 지금은 안 하고 있다가 뉴 딱 하는 순간에 들어가요. 뉴 딱 하는 순간에 생성자를 타고요. iTest는 1이 됐죠. 요 이후에는 1인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iTest 불러오면은 1이겠죠. 아까 1로 만들었으니까 생성할 때 요게 생성자고요. 소멸자는 생성자랑 똑같은 이름에서 그래서 똑같이 써주는데 앞에 물결만 넣어주면 돼요. 그때는 뭐 소멸할 때는 다시 빵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지워지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체크하는 형태로만 쓰는데 아마 외부에 이벤트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소멸할 때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언제 지워지냐면 생성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끌 거예요. 끄면은 호출이 돼요. 끌 때 자동으로. 얘는 따로 부르고 그런 것도 없었죠. 뉴도 안 했어요. 그냥 지워질 때. 그래서 가비지 쪽에서 정리를 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막 뭘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고요. 그래서 거의 안 써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꼭 지울 때 딴 쪽으로 뭐 내가 지우고 있다라는 이벤트를 보내고 싶거나 뭐 그럴 때는 얘를 쓰셔서 소멸하는 시점을 확인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뭔가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약간 쓸데없는 내용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따라가기 어렵게도 좀 많이 갔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코드에서 정답을 찾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요. 저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 형식으로 해서 집어넣어 놓으면은 조금 쓰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뭘 했냐면은 계산하는 함수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복잡한 계산들, 자주 쓰는 계산들을 다 모아서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보통은 그래요.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좀 쓸 수 있겠다 싶으면 기존에 이제 막 한 군데 폼 1 이런 데다 모아놨던 함수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산식만 쭉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모아놔요. 이렇게 얘 불러다가 그냥 결과값만 던져줄 수 있게 보통 수식 같은 게 좀 많겠죠. 이런 거 쭉 모아놔요. 그냥 단순 계산들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모아놨던 것들 다 없어졌는데 초기에 한 8, 9년 된 것 같, 8년 된 것 같다. 9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8년쯤 된 것 같은데 기존에 해놨던 거 다 없어지고 한 번 더 했다가 또 다 없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쓴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도 있고요. 약간 매크로 같은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씀으로써 조금 더 익숙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이 강의 중에 제일 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 클래스 생성하는 부분들이랑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부분들이랑 그 클래스를 쓰는 거 쓰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따르게도 쓸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거를 봤었고 소멸자라는 걸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가시면 몇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할 거라서 상속이라든지 접근 제한, 캡슐화, 다양성, 뭐 파셜 뭐 이런 거 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이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셔도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쭉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중단점 잡아가지고 뭐 F5라든지 F10, F11 눌러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F5, F10, F11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진행하면서 소스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길게 해서 그런지 목이 갔네요. 오늘 하루 종일 소리도 많이 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1시간은 안 채웠네요. 다음번에 클래스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